지수는요, 코스피 지수 2.47% 하락하면서 22,94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3.25% 하락한 95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겁나고 무섭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폭락과 하락장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하락하고 있는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보면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 오늘 13% 빠지거든요. 13% 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8%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8% 떨어지고 뭐 13%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늘 공포의 도가니가 될 겁니다. 반면에 뭐 소비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의 그런 이제 하락세나 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지금 흐름이 강하다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지금 월등히 우리나라 지금 약하게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도 봐도 코스닥도 봐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주 수, 목, 금에서 이런 혹시나 흔들림을 대비를 해서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현금화 대응을 아무 때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뭐 심심할 때만 여러분이 현금화 대응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현금화 대응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더 약세를 보여주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현금화 대응은 30%에서 50%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도 조심 단계 정도에 있는 거고 위험과 폭락 단계는 아닌데 지금 위험으로 들어갈까 말까 정도거든요. 근데 이미 저쪽에 있는 일부 뭐 제약주들이나 이쪽은 이미 벌써 위험 단계가 벌써 발령이 된 겁니다. 거기는 이미 벌써 위험 단계가 발령이 됐지만 소비주들은 아직도 그냥 조심 경계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봐 현금화 대응을 했던 거고 그게 맞았던 거죠. 왜냐하면 차트를 봐봐요 한번. 지난주 수요일 날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장 시놉을 보게 되면 무슨 영화를 보더라도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게 하고 여기가 밀리게 되면 이 전쟁에서 뭐 진다 이긴다 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때서는 깝깝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밑에가 횡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폭락세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현금화 대응 20% 정도로 가지고 있고 소비주 위주로 대응하면 그나마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도 얘기했고 오늘도 다시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현재 소비주도 무너지고 그랬다면 저는 얘기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소비주까지 무너졌다면 소비주도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현금화 대응을 30에서 50%까지 늘려놓고 지수 2,500, 2,000까지 밀릴 거 생각하고 현금화 대응을 많이 늘려야 된다를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비주들이 버티고 있고요. 말 그대로 소비주들이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 시장들이 흔들리긴 하지만 일단은 유럽과 미국 시장이 아직 덜 빠졌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 덜 빠졌다는 얘기는 지지 라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13,000이 지지되는 한 나스닥 기준으로 다우는 33,000이 지지되는 한 떨어지면 얘네들은 다시 반등 준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저게 깨졌을 때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좀 더 30%까지 늘려야 되지만 아직 저 자리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먼저 떨어진 좀 낙폭과대, 그러니까 선반영이라 그러죠. 선반영으로 먼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현금화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만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 현금화 대응을 20%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소비주 위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은 난리가 난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주요적인 제가 전략을 드렸던 부분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 봐야 된다. 소비주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차라리 여행 관련주라든지 여행주 관련주하고 항공주들 이쪽이 강하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엔터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오늘도 표적 종목을 드렸지만 이런 애들 위주로 공략하게 되면 좋을 거다 그랬죠. 오히려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 더 흔들리면 흔들려도 얘네들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그 외 종목들은 어디가 저점인지를 지금 나오질 않아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수가 이 하락세가 멈춰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됩니다.
반등을 줘야 되고 뭐 일본 시장도 오늘 많이 빠지죠. 3% 빠지고. 그래서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미 벌써 여길 깼죠,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이 저점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 내일 한 번 더 흔들려도 모레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일 들어주거나 그러니까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깰 거냐 말 거냐의 지금 기로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시면 장 끝날 때쯤 3시 20분쯤에서 이제 신한수에서 다시 시장을 다시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